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 제8차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동안에 애가 타기도 하고 속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화끈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대통령께서 8번이나 벌써 헌재에 8번 아닌가 7번인가요? 헌법재판소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자괴감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이 워딩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한 결심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답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정준계 변호사님과 함께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를 속속 파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겁니다. 검색어에 제가 아까 검색을 했거든요. 자유대한호국단으로 검색을 했더니요. 기사가 쫙 나옵니다. 바로 이 남자. 누구냐고요? 바로 이 남자. 이 사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고발의 그물. 정말 수세미보다 더 촘촘한 그물. 오상종 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했어요? 그리고 전화 걸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지금 고발인 조사 받고 있어요. 고발인 조사 갑니다. 오단장 밥 좀 먹고 가요. 고발인 조사 가야 돼요. 밥은 먹어야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시냐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일단요. 오늘 헌재 제8차 보신 내용만 잠깐 먼저 얘기해 주세요. 소감. 제가 그냥 소감. 네, 아직은 보지를 못했고요. 아니 그냥 지금 8차까지 온 상황. 네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 세세한 거 말고요. 네. 8차까지. 네, 처음에 이제 이번 8차까지 오면서 네. 지금 막판으로 올수록 네. 이제 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소위 말하는 네. 욕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면, 네, 욕은 안 법관들이라면 되고. 네네.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상종 단장이 출연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 잔뜩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환영의 박수를 댓글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도 우리 오상종 단장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죠. 자, 오 단장 지금 이 얘기 먼저 물을게요. 오늘 박영수 특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특검이 법정 구속. 네, 이런 애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이었다는 게 참 수치스럽죠. 근데 기억나세요? 2016년도에요. 특검은 하고 계속 기자회견 하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스카프 이상하게 메고 나오는 그 특검이 나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박영수가요. 특검을 해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됐다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으로 있을 때 네. 얘는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애가 그러니까 즉 이 수사권을 가진 자들이 네. 얼마나 네.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고. 무서웠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거의 10년 만에 1심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0년 만이구나. 네. 네. 만 8년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나이 처먹을 만큼 다 지금 먹어가는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속이 갑자기 시원하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 본 적 있나요? 아니,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난 직접 동네에서 몇 번 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마 박영수 특검의 화양이 연화가 그 시절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누구도 본인의 어떤 그 정점이 문재인 정권 초기라고 했던 애도 있었죠. 있었죠. 나 같은 대머리였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아무튼 박영수 특검이 자기의 화양이 연화가 분명히 2016년도였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요, 이 사람은요 항상 콧대가 이만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였었어요. 본인이 구속될 줄 알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너무 무지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관심 없이 살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이런 그 우리가 신뢰를 갖고 누군가를 보는 게 맞죠. 맞죠? 우리가 처음 맞죠? 본다고 뭘 해서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소위 나라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검증되지 않은 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네. 그렇게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다는 게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과응보다 하늘은 있구나. 역시 벌은 받는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추징금이 1억 5천인가 밖에 안 된다면서요? 아, 그랬었어요? 네, 지금 얼마 안 되던데요? 나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못 봤었는데 네. 저는 그냥 법정 구속만 봤었어요. 아까 바쁘게. 왜냐면 추징금은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아니, 저는 벌금은 지금 몸빵 하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추징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겼네요. 아니, 저도 1억 5천, 1억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예요? PD님 챙겨주세요. 얼마인지. 저는 이거 추징금이 얼마인지를 진짜 안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징역.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난 네. 4.10 지방 선거 그 총선 때 네. 좀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 120에 130명 정도만 네. 그 국민의힘에서 들어가면 네. 저희 이제 변호사 분들하고 그렇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직자들이 네. 국익을 해치는 이런 짓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런 짓을 했을 때는 마누라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렸던 뭘 했든지 간에 법안을 좀 우리가 발의를 하자. 추징을 할 수 있는. 추징금 1억 5천이네. 정확했어요. 그밖에 뭐 할만한 게임이었네요. 뭐 한 50억 받아 처먹고 저 1억 5천. 아니, 그래도 50억 받고 7년 구속되는 거 원치 않을걸요? 그래도 지금 7년 동안 52년생이가 그래요. 그래서 7년 뒤에 나오면 나이가 꽤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은 네. 거 다 하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네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요, 제가 특집으로 뭘 준비했냐면요, 자유대한민국당의 고발사건 총정리 해드릴 거니까 앞부분 뉴스를 빨리 지나갈게요. 이번 뉴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꼭 오단장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최민희하고요, 김행이 아니에요.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저 옆에, 최민희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 저기 이름. 아, 김현. 김현. 네. 안산. 저 둘이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 윤상현 의원을 보면서 둘이서 저러고 웃어요. 개몽이라고? 키득. 저 모습 어때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처음 봤는데 뭐 생긴 대로 노는 거겠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얘기해요. 박사님 이걸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저요? 어떻게 저 둘이 저렇게 전선위의 참새처럼 둘이서 같이 앉아 있을까? 뭐 앉을 수 있는데 저는 저런 거 보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얘네들 그 사이 뭐 잘못한 게 있는지를 뒤져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화가 나는 것보다는 그랬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작은 선물을 줄게 이런 겁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네. 네, 3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풍자 짜집기 영상 제작자가 검찰 송치됐는데요. 저 기사 맨 마지막에 보면요.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저기 맨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오단장. 저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AI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 밑에 보면요. 저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대요. 저게 어떻게 불기소가 된다고 썼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형법과 관해서는 이제 저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동기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과거의 그 행위 출발점이 그렇죠. 잘못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엄격하게 더 일반인들보다 물론 이제 공인이니까 뭐 그런 어떤 비판이라는 저거는 무조건 그거 벌 줘야 돼요. 예, 그렇죠?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같은 경우는 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빠르게 보고 이제 4번 뉴스입니다. 어제 우리 되게 뜨거웠어요. 문영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 적극 수사해달라. 근데 이거 문영배가 수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요 우리 오단장께서 문영배도 고발한 게 있습니까? 네, 문영배 고발한 게 있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문영배 고발한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문영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네.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네.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 기일을 지정을 할 때, 네. 지정을 할 때 피고인 즉 청구인 측 네.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네. 그 4차 변론 기일까지를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고 네.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들은 바 자기네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날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현 헌법재판관 6명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네요. 네네. 이 부분은 정말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확실하게 기사까지 보여드리면서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요 5번 뉴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그 측에서 했습니다. 간첩, 수사, 조차, 탄핵으로 저지 비상계엄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사실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건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증인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런 내용들.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되게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알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해놓고 그냥 이게 요식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거의 요식이다. 그리고 지금 이 간첩과 관련돼서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간첩죄를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걔 누구야? 문재인 때 사드 배치 지연과 관련해서 그래서 정의용 등에 대해 중공과의 그런 어떤 내통 혐의 등으로 인해서 적용해서 이제 그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일환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중공 짱깨 애들과 연루가 되지 않았다고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즉 지금 간첩이라는 게 북한으로만 우리가 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지금 잠재적인 적국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여러 사이버 전등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그 민노총에서 또 2명이 더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성관이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 이 간첩 문제가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비상계엄의 계기가 됐던 게 저는 이제 정교조 강부도 제가 고발을 해서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했던 사람도 있어요? 예, 지금도 열심히 국회의원 노릇하고 있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24번 뉴스 보여주세요. 24번요. 이제 2개의 뉴스 하고 난 뒤에 우리 5단장의 활약을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24번 뉴스인데요. 김상욱이라고 알죠? 혹시 김상욱도 고발한 거 있어요? 상욱이는 고발 안 했고요. 네. 제가 그 길을 한번 내려가려고요. 왜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야죠. 상욱이가 어떤 일인지. 여러분, 상욱이는 고발 안 했고요. 상욱이 지역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저 사람이요.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되면 다시 계엄할 사람이다.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했어요. 네. 빨리 가야 될 것 같네요. 어떠십니까? 지금 저 이야기. 그러니까 저 애가 왜 저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얘가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죠. 얘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하므로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끝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배현진과 함께 제가 여기 지역구 가서 과거 유경준한테 가서 했듯이 저희가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가면서 얘가 이런 짓거리, 즉 배신자 김상욱이라는 낙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5단장은 고발당한 적 없어요? 있죠. 제가 어제 고발 당하기도 해요? 네. 당하기도 했어요? 네. 기소된 적도 있어요? 네.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항소심 어제 끝났어요. 그래요? 선고 유예. 그건 간단한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판사님이 고민했을 거예요. 저희는 무죄를 주고 싶은데 다른 단체가 유죄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유예를. 아니 본인이 이제 어디 가서 집회한 걸로 고발당한 거예요? 네. 아 본인도 고발당하기도 하는군요. 네. 옛날 2019년도에는 박원순으로부터 이제 공무집행방해, 모욕, 명예훼손, 2억에 대한 민사소송 그거 다 이겼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서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왔는데 내 옷만 깨끗할 수는 없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오단장하고 제가 이 대화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말로요. 항상, 어디 고발했어? 고발하면 보내주면은, 와, 이거만 했는데, 지금 고발 당해 본 적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항상 당당하고 강해 보이니까. 제가 순간 지금 약간 눈물이 날 뻔 했던 게, 진흙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그 업적을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오단장에게 여러분 지금 같은 순간에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따가 이거 박수 친 거, 여러분 박수 친 거 좀 보여주고 싶어요. 자, 25번 뉴스 보고 오단장의 업적을 제가 살피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어제 아마 그건 봤을 거예요. 곽종건 회유하고 답변 연습시켰다. 이 기사 봤죠? 네. 그거 어땠어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이걸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모아서 퍼즐이 맞춰지면 우리가 고발해야지 이랬다가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건이 제가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건건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김현태 단장과 모두가 박수 쳐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PD님 이걸 좀 비춰주세요. 제가 지금 박수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흐뭇하고 행복하죠? 그 차도남이 또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래서 그때 박범계하고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모해 위증 교사죄로 박범계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곽종건 회유 여기와 관련해서는 얘네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모해 위증 교사죄로 고발이 이제 뭐 아마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는 별개로 제가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상식 전 부산 경찰청장 용인의 지금 국회의원이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지금 국수본과 자당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지금 너무 바빴다. 물론 이것도 제가 고발했지만은 이런 분도 있어. 얘가 이제 그러면 경찰을 맡고 박선원 이제 그 국정원 차장 쪽, 얘가 이제 국정원 홍장원 쪽을 맡고 그다음 이 김병주 얘네들이 군 쪽을 맡고 그렇다면 박범계하고도 또 뭐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맡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얘네들 뒤에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 얘네들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끌어내리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익 볼 건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조각을 맞춰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내란 혐의로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건건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박찬대에 대해서 내란 선동, 내란죄 이런 걸 고발되고 그다음 뭐 이적죄 뭐 등 해서 이런 것들이 끈끈 해놨지만 한번 이걸 그 퍼즐을 맞춰서 한번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요, 우리 오상종 단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정말 저 사람 밥도 안 먹어요. 정말 밥도 안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 속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벅찰 겁니다. 숨어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꾸라지 같은 저들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7번 뉴스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 소개해주세요. 본인이 다 하나하나 소개해주세요. 이순영이요? 네. 자,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인 법 지식을 박사님과 정준길 변호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건너뛰고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할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되겠죠. 그러나 얘네들은 공수처 오동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순형이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를 하겠다고 수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순영 판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명백히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장을 먼저 제출을 했고, 그런데 제가 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 어제? 예, 고발, 네. 그러니까 요건이고, 네. 이거는 이순영 판사만을 위한 고발이었고, 네. 고발이었고, 어제 오동훈 차정현 부장검사, 오동훈 공수처장, 차정현 부장검사, 얘네들이 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발부 받은 행위, 여기 대해서는 제가 또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아, 그것도 했구나.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순영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넣었어요. 아, 이순영 판사가 내란죄 공범까지 들어갔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라미드처럼 이 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고발한 게 1월 2일, 3일로 고발했기 때문에 또 그 사이 한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또 고발장 쓰면 더 새로운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될 텐데, 그때는 지금 바로바로 고발을 하느라고 지금 요 12월 30일까지 상황만 가지고 제가 고발장을 쓰게 된 겁니다. 12월 30일까지 내용으로 이순형 서부지법 판사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일단 아니, 오동훈.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 기사 제목인데 저거 7번 기사 제목. 저거는 또 따로. 최상목은 최성목 저 두 장이잖아요. 예, 또 딴 거예요? 예, 그 최상목은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 고발하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직권남용. 네. 그러니까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황교안 대표가 당시 이제 권한 대행이 지금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려고 했더니 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명을 못하고 네. 대통령이 맞아요. 탄핵 인용된 이후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데 최상목이가 난 임명하려고 2명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런데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래요. 권한 대행이 아니다. 그럼요. 오, 근데 그거 본인이 지금 다 찾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상목 여기와 네. 관련해서 제가 네. 1월 달에 가가지고 얘가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 있어요. 지무실이 거기에요. 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상무가 성목하고 배신자 상무가 이러고 저희가 한동안 시위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얘가 왜 그랬을까? 네. 그냥 입을 쳐 다물고 계셨으면 됐을 텐데 왜 얘가 했을까? 저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마은혁을 임명 안 한다고 하니 네. 야, 너 임명했잖아. 또 해? 임명했는데 이거는 또 왜 안 해? 그러니까 지도 지금 입장에 난처 있을 텐데 그러니 지금이라도 얘가 늦지 않았어요. 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이거 미쳤나 봐. 귀신이 씌었었나 봐. 미안해. 나 그냥 이거 던지고 내가 잘못했어. 임명 취소? 네. 내가 이거 권한을 넘어섰던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네. 본인이 얘가 딱 정확히 뭐라고 워딩을 하냐면 네.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딘까지 있었구나.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형사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얘 하나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얘도 지금 공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될 애입니다. 네, 지금 최상목을 그렇게 고발했다는 건 저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최상목 못 빠져나가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8번 뉴스 좀 보여주세요. 자유대한호국단,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형사고발, 수사 진행 중 사건 기록 송부 요구는 위법. 이거 사실 이것도 큰 건이에요. 이거 큰 건 맞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니 정말로 네. 우리 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 일신을 구속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말에, 판결에 소위 토시 하나 안 달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장 상위 기관이 대법원이고 네. 그 위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근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 그렇게 했어. 우리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 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돼? 아니면 그러면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공소시효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살인죄 지르고 야 그때도 나 이렇게 했었어. 이거랑 뭐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1차 다부제 있었어요. 아니 그쵸? 아니 일부 다처제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안 통하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부적대로 맞아요. 그때도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있는 변호사들도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했고 맞아요. 지적을 못했죠. 네, 그건 못했고 그냥 하다 그냥 쫓기듯이 네. 그 선고가 났으므로 맞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난 7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이 국민들도 각성했고 우리도 배우게 깨어났죠. 됐고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관이란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했으니까 하겠다. 야 됐어. 우리 헌법재판소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규칙이 있잖아. 야 법이 무슨 중요해. 근데 됐어. 우리는 규칙대로 할 거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나왔던 기사 수사 진행 중 사건 기록 송부는 위법. 이거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큽니다. 9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일괄 길이 지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을 송부하는 이걸 갖다가 허용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얘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우리 증거로 쓸 거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아니 편하게 얘기해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자들 또한 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각자의 본인들의 위치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얘네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그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내란 중요 종사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란 수괴와 내란 종사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탄핵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인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탄핵 인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종사자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왜 법을 안 따르는 겁니까? 지네들이 법을 따라야 누구들한테 야 그건 약간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 그래 사람들이 따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조차 야 헌법재판소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는 이 규칙을 본인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경찰에게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전 작은 선물을 준 겁니다. 야 니네들이 한번 헌법재판관들을 여기 앞에 조사실 앞에 한번 앉혀보라고요. 옛날에 제가 조국을 형사소송법으로 고발했을 때 방배 경찰서에 가서 그 젊은 경위한테 그랬습니다. 한번 전직
법무부 장관을 당신은 한번 앉혀보세요. 실제로 앉혔어요. 1년 3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앉혔어요. 송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한번 앉혀보라고요. 자, 9번 뉴스는 제가 볼 때 더 재밌습니다. 민주당 경찰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이상식의 형사 고발 줄줄이. 네. 이거 하신 거죠? 네네. 고발하신 거죠? 소개해 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식이가 부산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총장 출신인데 얘가 이제 그거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얘 처제하고 노트북으로 튀어라. 즉 제가 이제 이상식을 네.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재산 축소 등 혐의로. 네. 그랬는데 재산이 이제 뭐 하루아침에 늘었다 줄었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네. 그래서 이제 고발했는데 압수수색을 가니까 네, 노트북으로 튀어라.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 가니까 웃음이 따뜻하죠. 네. 노트북을 들고 튀어라?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죠. 19일 날 네. 선고가 떨어집니다. 징역 6개월 선고가 됐어요. 본인이 고발한 걸로? 네. 잠깐만, 본인이 고발한 걸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형이 됐고. 구형. 다음 주에 선고가 돼요. 구형이 됐고, 징역 6개월까지 구형이 됐어요? 네. 오. 상시가 작은 선물이야.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9번 사건. 지금, 징역 6개월 구형이 됐대요. 근데 이거 되게 큰 건이에요. 이거 우리 오상종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네. 국수본 사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그 혐의에 대해서 얘네들이 발붙고 나서는 이유가 지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몰랐는데 이거는 벌써 사건이 그까지 진행이 됐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럴 때는 빨리 박수를 좀 쳐주세요.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호응을 잘하고 있죠. 아니 이런 걸로 감동하시면 안 되는데.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얘가 중간에서 이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엮는데 이 경찰 파트를 얘가 담당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도 살아야죠. 혹시 압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자기 또 누구처럼 황운하나 얘네들처럼 한 4년 5년 걸릴지. 이상식을 눈여겨 못 봤네요. 네. 그런데 전 더 눈여겨보는 기사가 있어요. 10번이에요. 명태균 윤석열 부부 대화 수사 보고서 유출 검찰에 고발했네요. 네네. 근데 이거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이었어요. 이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오단장이 했네. 네. 지금 그 명태균이라는 존재가 이제 쏙 들어갔죠. 네, 지금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언급이 안 되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네.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제 사퇴에 불쏘시가 되었던 네. 그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특정 언론에서 네. 이 그 카톡이죠. 카톡 대화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그렇죠. 그 유출이 창원지검 검사가 유출을 시켰겠어요? 수사관이 유출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기소가 된 사람 5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사람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이제 누구겠더라고요. 그럼 그 누구겠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깜빵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변호인이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건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마 검찰에서도 괘씸죄로 아마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지검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근데 오단장 단계 게시판도 고발했잖아요. 네. 네, 그거 진행 어떻게 돼간대요? 단계 게시판 다들 잊었어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며칠 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원론적이죠. 원론적이 지금 절차대로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네, 너무 절차만 따지지 마시고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좀 신속한 수사 종결을 원하겠습니다. 이거는 압수수색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지. 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네. 왜냐면 이게 터져가지고요. 네.
지금 경찰청이냐 뭐니 지금 다들 사건이 마비가 돼 있대요. 자, 아무튼 여러분 5단장 대단하죠. 11번입니다. 이 기사가 왜 우리 5단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 전원위원, 그거 당일 취소. 여기 왜 기사가 나왔을까요? 아, 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거기에 이제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은 이거는 무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정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네. 이런 그 요식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전국노 소송의 소속 산하단체인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인 이 공무원들 그리고 전장년 이 관계자들이 그 인권위 전원 회의가 열리는 그 회의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엊그제 10일날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지금 그 수정 안건이 통과가 되었죠. 됐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날 저녁 한 7시경에 안건이 그 통과가 된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정말 작은 거지만 이게 정말 많은 국민들의 영혼이 네.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집단행위 금지 등으로 고발을 했고요. 5단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12번 뉴스 보세요. 여러분. 공수처 규탄 2박 3일 시위 돌입. 여기에도 우리 오상종이 있습니다. 2박 3일간 계속 시위했죠, 그때. 예, 2박 3일 저기는 이제 1차 저거 얼굴 좀 크게 보여주세요. 저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차가 5단장 차죠? 네. 네, 뒤에 저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가장 효과적인 게 출근길입니다. 예, 가장 효과적인 게. 그래서 법원 앞에서? 예, 법원 앞 뭐 어디든지 네. 출근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침 7시에 가가지고 출근길.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출근하기 전에 인터뷰를 네. 하는 데가 그 건물, 공수처 건물 현관문 앞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떠들면 다 들립니다. 거기 가서 2박 3일간 저거 했던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5번 시민단체 국무위원 반대에도 계엄 추진 진술 유출 국수본 고발. 이렇게 시민단체라고 돼 있죠. 알고 보면 이것도 오상종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참 이런 자료들이 네. 자료 그러니까 이제 수사 관련 자료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지금 특정 언론사로 계속 유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 언론사라면 JTBC나 MBC가 유독 단독 기사를 많이 냅니다. 아, 또 그것도 관찰했군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 언론사들을 갖다가 이제 뭐 한번 공모의 현변을 살펴봐 주세요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 국수본 관계자 또 있습니다. 이 국수본 관계자뿐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찰 그리고 고법자 박세현 그쪽에서도 또 고발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껌껌이 고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저걸 몇 건 고발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 저 지금 굉장히 많이 했구나.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걸 볼게요. 16번. 지금 이제 본인이 고발한 걸 기억을 못할 정도로 지금 국수본에는 많이 했다고 하고 16번 보세요. 저거. 마은혁. 우원식. 아, 네네. 소개해 주세요. 아, 지금 마흔역과 관련해서는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상목이가 네.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걸 임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네. 얘가 행사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원식이가 아니야 마흔역도 임명을 해줘라고 지금 권한쟁의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우원식이 했죠. 네. 네. 그 심판 청구를 했어요. 네, 헌재. 그러려면은
우원식 개인 이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아, 그 부분도 고발했구나. 네. 의결을 받아야 네. 되는데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안 법안 그러니까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원식을 직권남용 혐의로 그리고 또 하나 그 뭐냐면 이걸 또 놓치고 있는데 이 고난쟁의 심판 이것뿐 아니라 마은혁은 지금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라는 지위 그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고요. 또 하나 더 하자면 지금 우원식 마누라 신경혜가 위정죄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재명 마누라 그러니까 법인카드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원식의 마누라 신경혜가 네. 재판장에 나와서 네. 나 현금카드 내고 결제했어요. 아니 현금카드 낸다.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이게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의 유죄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래 현금 냈어 하고 그 식당에 그 포스기를 다 확인을 해봤더니 야 현금 들은 거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거의 동시에 위증을 했던 그 배소연은 제가 3건으로 위정죄로 고발했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근데 그 3건은 다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신경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월 3일 날 검사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 전화가 왔길래 아니 그 검사가 바뀌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 배소연 기소하면서 같이 기소를 하지 왜 그러셨어요? 아니 검사가 대한민국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그리고 지금 특활수사비까지 없앤 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마누라를 왜 기소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그랬더니 수사관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알겠다. 그래서 또 있어. 그래서 이 수사관이 또 전화가 온 게 그때 2개가 온 게 이재명과 배소영과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얘네들 법인카드 해갖고 몇 억이죠. 유용한 거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유용해서 돈을 받으려면 뭔가 문건을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고발했어요. 그걸 고발했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제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관이 아니 어차피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데 또 수사하려니까 피곤할 것 아니겠어요? 수사관님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암소리 못하고 끊었죠. 그 사람이. 아마 그것도 기소가 될 겁니다. 박경려님과 이형희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우리 응원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는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 지금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요. 하나하나 저 다 기억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난 12월부터 제가 지금 12월 한 10일경에는 제가 4일 동안 10시간도 못 잤어요. 계속 썼죠. 계속 썼죠. 왜 그러냐면 이걸 빨리 고발장을 써서 명분을 줘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미친 듯이 고발장을 썼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재밌죠? 이거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제 마음과 같죠?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영웅이에요. 영웅은 물론 전한길 스님도 영웅이고요. 영웅이 여기저기서 많지만 우리가 무조건 박수를 쳐주고 하고 있는 일에 응원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숨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특집 오상종으로 잡았거든요. 자, 18분 뉴스예요. 윤 대통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발언 홍장원. 모해 위증 혐의로 피소. 네. 이게 바로 오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 홍장원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이 씌워진 게 얘 때문이었어요. 예, 국회의원 싹 잡아들여라. 아니 근데 그래서 정말 대단해요. 지금 나오는 사람이 다 굵직굵직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잡한 거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고발할 때. 네. 그러니까 내란죄 복잡해요. 네. 하지만 이런 모해 위증죄 이건 벌금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간단해요.
의지만 있으면 얘는 바로 그냥 한 달 안에 기소가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얘가 말했던 더 많은 거짓말을 오늘 CCTV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얘가 싹 다 잡아내드리라는 게 거짓이었다는 게 이제 진술에서 저는 밝혀졌다고 봐요. 지난번. 그래서 제가 보면 일단 위증죄와 모해 위증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해 위증죄가 되고, 이거는 저는 뭐 100%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저는 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 홍장원에 대해서 19분 뉴스도 보면요. 자유대한호국단 홍장원, 헌재서 윤석열에 대해서 거짓 발언 고발했는데, 혹시 고발 하나 더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같은 내용인가요? 아까 거랑? 사진 한번 확대해 보여주세요.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사진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여기 네. 지금 장소가 검찰청입니다. 서초동에 있는데요. 네네. 여기 자주 가시죠? 네, 거의 매일 갑니다. 네, 사람들이 다 얼굴 알고 뭐라고 해요? 일단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많은 격려를 방호팀이나 네. 받고 있습니다. 네, 20번 뉴스 보시면요. 고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상종입니다. 아, 그 전에 잠깐. 또 얘기하고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영배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네, 뭐예요? 대통령은 증인에 대해서 본인이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면 변호사기 때문에? 아니죠. 피청구인이잖아요.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고라도 예. 본인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건 100번 맞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사자의 권리예요. 그렇죠. 이게 형사소송법이 그래요. 그런데 문영배가 금지를 시켰습니다. 첫째, 네. 4차 변로 기일에서 김용현 장관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실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너무 잘하니까 문영배 등 이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이걸 신문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변호인단과 함께 이건 금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이후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증인 신문권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했구나.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21번 뉴스인데, 아니지. 아까 20번. 윤석열 탄핵 강남에서 지금 집회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그 집회는 토요일? 네,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하고 있습니다. 2시에 강남에서 하시는 이유는요? 젊은이들? 네,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광화문,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소수 정예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은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역에 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사진을 위해서. 찍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지가 갑으로 소장을 하고 찍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찍으면 얘네를 올린단 말이죠. 젊은 애들. 그러면 SNS. 우리가 집회만 해서 또 안 되겠죠. 행진을 하다 보면 찍습니다. 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강남역에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다 잘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행진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한 몇 명 정도가 행진에 함께 참여하나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지금 행진하는 분들이 400분 전후예요. 그렇게 많이 가요? 행진을? 그런데 저희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강남역 집회가 안 맞나 봐.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12월 20일경부터 집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원래는. 네. 그런데 그때 고발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1월 4일부터 고발을 했는데 1월 4일 고발할 때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역 집회로 오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거기 그럼요. 그렇죠. 한남도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저희도 갔어요. 네. 그리고 또 11일도 그랬어요. 그리고 18일도 우리가 날짜가
40분만 집회하고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마음 동안, 왜냐면 저도 집에서 마음이 가라고. 한남로 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서부 집업에 가 예, 있었으니까. 집업으로. 그런데 거기가 정체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강남역. 근데 적어도 우리가 뭐 100명, 200명 왔는데 행진하기는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오네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는 우리는 500명 이상도 원치 않는다. 딱 너무 많다. 500,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소 500분 왔었거든요. 많이 오네요. 네. 강남역에도. 네, 그래서 행진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고 네. 그걸 본인들이 공유를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한 바는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번 보수의 성지 구미에서도 집회를 했다면서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지금 세이브 코리아 네. 그쪽에다가도 행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21번 저거죠. 네. 저기 맞죠? 네. 행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 날은 이제 윤상현 의원님이 오셨는데요. 함께 갔던 날이죠. 네. 이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이었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저희가 부산 광복동에서 네.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최소 400분 정도 오셨어요. 일요일인데. 그냥 집회하면 많이 오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목적이 뭐냐면 제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집회만 하지 마시라. 연설 들어오시는 게 아니다. 보이러 네. 행진해야 그래서 된다. 다 왜 우리가 집회 참석하시는지를 다 알고 나오셨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짧게 하고 그걸 1시간만 하고 3km면 1시간 10분 정도 걸려 행진을. 그러면 3km에서 5km 정도를 행진하셔라. 걸어라.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한 달, 2달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여론은 당신들이 만든다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네. 계속 행진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갖고 네. 구미도 저희가 지원을 갖고 그리고 지난 창원에도 약 1000분 정도가 경철수 회장님이 지금 창원시청 앞 사고 계시는데요. 네. 거기도 저희가 피켓도 저희가 우리들 만들 피켓을 8,000장 전에 것까지 하면 약 11,000장 정도를 저희가 각 지방에 다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피켓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어떤 뭐랄까 이제 주제에 맞게끔 저희가 피켓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했고 그래서 부산에서 창원에서도 2주 전부터는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이 착해요. 네. 교통이 마비가 될까봐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이 되죠. 네. 2차선 도로에 한 차선만 1000명이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도로 다 먹으세요. 그렇지. 아유, 교통이 아니 해야 된다. 나라가 망해 가는데 무슨 교통이 마비 앞에 차선으로 반대 차선에서 꽃갈콘 놓고 저것들이 하든지 그거는 경찰 알아서 할 문제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어제 경찰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요, 피디님, 뭘 보여주시냐면요, 25분 다음에 있는 글자들을 좀 천천히 보여주세요, 이제. 자, 우리 오상종 단장이 직접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준 건데요. 제가 그대로 현출시키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 내용 있죠? 자, 피디님 지금 보면, 자, 크게 확대해주세요. 맨 위에서부터. 자, 지금, 거기. 네, 까만 콩 처음부터 크게 확대해 보여주세요. 자, 2025년 2월 5일 탄핵 반대 서명 헌재에 제출했고요. 2025년 1월 4일부터 강남역에서 이재명 구속, 윤 대통령 공소 기각 집회하고 있고요. 전국에 피켓 8,000장 전달했고요. 2024년 9월부터 김용삼 대기자와 아카데미 6회 강연도 종료가 됐어요.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짧게 소개한 거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외 정씨 배소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등으로 3건 다 기소.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 다음에 조국 2020년 고발한 기소유예 처분 조국을 처분받았죠. 조국 그 다음에 징역 2년 확정. 자, 이게 바로 오상종이 해낸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조국과 조민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동정범으로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고발 4년 만에 징역 4년 확정. 이게 바로 오상종이에요. 오상종. 제가 이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구속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웅 오상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2023년 2월 박성재 업무 추진비 관련도 송치, 최승호만 송치, 2024년 12월
일반 물건 방화죄, 대통령실 부근 화한 방화 송치, 집시법 고발 송치. 뭐 지금 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밑에요. 기소되는지 세는 거 포기. 보이세요? PD님 보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기소되는지 세는 거 포기.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다. 2022년 최문순 불구속 기소. 최문순도 오상종이 작품이더라고요. 자, 2024년 7월 남자 부하 성추행 사건 고발 송치. 2024년 이재명, 그 다음에 2024년 우원식, 2023년 이재명 박찬대, 2024년 이재명 박찬대, 2024년 우종수, 박세현.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24년 문영배, 이미선, 2024년 12월부터요 엄청 바빠져요. 이화영, 2025년 최상목, 2025년 이순영, 2025년 오동훈, 2025년 이미선, 2025년 이상식, 2025년 이미선, 2025년 이재명. 근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미선, 이재명 이거 몇 번이에요? 오동훈, 최상목.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면요. 2025년에 민노총, 2025년에 민푸름, 2025년 1월 31일에 이호영, 2025년 2월 3일에 우원식, 2025년 2월 5일에 홍장원, 2025년 2월 11일에 문형배, 2025년 1월 9일에 안규백, 전현희. 자. 아니,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방송 주제로만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업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지금 홍장원, 곽종근, 이들이 서로 저는 공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공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부터 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12월 7일 1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안 됐죠. 그리고 나서, 대략 12월 10일 아마 화요일 정도에부터 시작해갖고 소위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지침이라는 것이 비공개 문건으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밑에 시도당 등 전국에다 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채널A에서 단독 기사를 냈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 선동죄로 제가 고발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국회의원들 그 각 지역구에다가 현수막 개척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역구 사무실이나 시도당 앞에 가서 기자회견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 내란 속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란 정범 국민의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전국을 도배하게 됩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진보당, 민노총 등 대한민국의 좌익 성격을 띤 모든 단체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현수막으로 걸게 됩니다. 또한 페이스북 등 인터넷 매체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소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씌워져서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그 첫 시작이 홍장원과 걱정곤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 그래서 이제 가장 말 많은 애들 위주로 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 공범 국민의힘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가 약 70건 정도로 고발했습니다. 뒤지는 줄 알았어. 그걸 지금 미친 듯이 고발 1인 조사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아시는 잘 안다는 누구에게 제가 찾아가서 지금 빨리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선언을 해라. 무엇을 선언하냐.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 대해서 빨리 민형사상 고발을 조치를 먼저 해라. 몇 개만이라도 상징적으로 해라 했던 게 작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조용해졌죠. 아니요.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를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즉 기억나요. 그때쯤에서
누가 했냐면 권선동 의원이 내란 정범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수막이 일괄적으로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수계 혐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했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내란 수계로 단정을 하게 됐고, 근데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냅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뭐가 있나 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어디 가나 내란 수계 윤석열이라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14일 날 이 비겁한 국회의원이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다. 암살하려겠다. 이런 뭐 허위사실도 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겁먹은 애들이 가서 의결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애들이 불법 행위를 해가며 관저 전 도로를 한남도 관저 앞 전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그런데 그때 민노총에서도 동원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동원이 안 됐던 게 민노총에 있는 그 간부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연봉 거의 1억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내란죄 자기들이 엮일 것 같은 거예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선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난 12월 작년 12월 5일경부터 해서 얘네들이 전공로도 이제 민노총 산하 이제 조직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도로를 점거하고 하면서 여론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동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동원했던 애들이 이제 패미 애들이나 이런 20살짜리 꼬맹이 애들을 전방에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 이제 남태령 고개 이런 애들도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쇠파이프를 들었던 애들이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민노총이에요. 사람 동원이 안 됐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그 이재명이가 다 동원을 시켰는데도 5,000명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죠.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있느냐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걸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오상종 단장이 계속해서 고발한 사례를 쭉 읽다가 제가 오늘 정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상종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의인이자 영웅이라고요. 저도 이 정도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고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발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뒤에 다시 확인해야 되고 또 이 사건이 잘 진행되도록 틈틈이 전화해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도 넣어야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다 힘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진흙탕에 들어가서 싸우려면 진흙도 묻는다고요. 자, 우리 오 단장님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고발해 놓은 게 뒤에 더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 번씩 제가 자리를 잡아서 방송에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또 모아서 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가 힘들거든요. 한 개, 두 개 기사 나오는 거 누가 모아서 보지 않고 오늘 어때요? 이게 특집으로 쭉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 얘기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관저 내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오고 산책하는 모습을 찍었던 유튜버와 그 다음 언론사는 싹 10여 건 고발해서 지금 다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서부지법 사건을 아마 아실 텐데, 그 중에 그 JTBC 기자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취재했다고 해서 자기 나왔다. 아니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 아니라고. 취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드백이. 그러니까 즉, JTBC 기자가 휴대폰을 들고 단독 취재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 계단 올라가고 문 부시고 네네. 소화기로 부시는 부분을 얘가 단독 기사로 얘가 냈거든요. 그래요? 근데 기사 취재라고 해서 얘는 체포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취재진이라는 표현을 써. 진. 즉 그러면 2, 명, 3명이죠. 그쵸. 얘도 고발했어요. 그 사람도 고발했어요?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옆에 그냥 단순히 네. 마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시각을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네, 그쵸. 체포가 되었고 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포가 되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JTBC 기자는 왜 체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더 했어요. 저쪽에 있는 애들 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 단장님 자주 출연시켜 주세요. 오 대표님 자주 모셔주세요 하는데요. 제가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조금 될 때 모아서 또 초대하겠습니다. 나와서도 이야기해 주실 거지요? 네네. 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마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아마 그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5.18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던 바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7년, 즉 5.18 그 민주화 운동이 되는 그런 그 판결문이 1997년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거기에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개 판사, 그 나이 어린 판사,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한 오로지 대통령,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헌법을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판단하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판사 나부랭이들이 본인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1일이 얘네들이 지금 이번 2월 말까지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3월 초에는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3월 1일 날짜 좋지 않습니까? 토요일입니다. 전국에서 여러분들, 어르신들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한쪽에 태극기 들고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서울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 방박 곳곳에서 길거리를 메워주십시오. 명분이 정말 좋습니다. 3.1절입니다. 1919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오지 마시고 지역에서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각 경찰서별로 얼마의 많은 인원이 나왔는지 경찰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경찰청에서는 그걸 경찰 본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경찰 본청에서는 그걸 총리실 등 해서 국가기관과 다 공유를 합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역의 민심을, 지역의 여론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익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망해가는데 뭔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자제분들, 사돈의 팔촌까지 그날만큼은 길거리를 가득 메워 행진을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샤이 보수가 아닙니다. 샤우팅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 오상종 단장입니다. 잠깐만요. 광고 좀 하고 오겠습니다. 광고 해야 돼요. 산도라지 광고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이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아투TV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상종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3월 1일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투TV 여러분들 댓글이 오늘 엄청났습니다. 오상종 단장님 감사합니다. 샤우팅 복수 단장님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또 있습니다. 멋진 거. 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고 애국자이십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신변 조심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너무 바쁘세요. 우리 최고 애국자 오상종
오상종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오상종 단장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많다. 그만하셔도 돼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오상종 단장과 함께 광고해야 돼요. 또 하나. 아투TV에서요 중계 중인 국민변호인단 출정 시청 여러분 해주세요. 이거 끝나고 나면 국민변호인단 사실은요 그 방송 때문에 우리 오상종 단장 방송을 적게 본 거 저 알지만 괜찮습니다. 아투TV 여러분 모두 함께 조금 있다가 저 끝나고 나면 국민변호인단 출정 시 그쪽으로 옮겨 오실 거죠? 네, 아투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오상종 단장에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다가 우리 오상종 단장 건강과 영희 그리고 뭐 안녕을 꼭 한 번씩 이름을 생각해 주세요. 아유 진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인 조사요 그거요. 그거 진짜 맨정신을 못해요 그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조사받으면 쉬울 것 같죠? 고발인 조사 아니요. 가서 설득시켜야 되죠. 이해시켜야 되죠. 그 소장 쓰는 실력이요. 뭐해요 하면요 고발장 써요. 뭐해요 이제 다 씻고 고발장 써요. 네, 진짜로 우리 오상종 단장, 오상종 대표에게 응원과 박수 보내고요. 저녁에 나가서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상종 단장님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